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점포 운영관리 실무 관련해서 매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해나온 석세스 연구소 장승원 소장입니다. 예, 우리 사장님들 강의 들으시느냐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죠? 예, 근데 이번 강의가 좀 더 우리 사장님들께서 유용하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해나온 석세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창업 관련된 그 지원 정책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강의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 판매 촉진 이해와 매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판매 촉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 판매 촉진이라는 건 점포가 추구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최적의 판매 공간을 준비하여 점포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신규 고객 창출과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그 영업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점포의 어떤 경쟁력 향상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서 매출과 수익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련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 우리 사장님들께서 흔히 생각하는 소비자하고 고객 동일한 그런 물론 용어라고 그 인식을 하시는데요. 소비자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점포나 우리 점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예, 구매할 수 있는 그 시장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게 소비자겠죠. 근데 고객은 직접적으로 우리 점포를 1회 이상 방문해서 이용한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포에서의 우리 그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개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단 우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 내 상권 내, 내 점포가 위치한 곳에서 예, 다수의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고객 이전에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판매 활동을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판매 촉진 활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판매 촉진 활동은 물론 그 고객과 소비자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단계별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포의 자산은 그 상권이 아니고요. 예.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점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상권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잠재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그 규모 이런 것도 물론 점포의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권에 가서든지 예, 고객이 우리 점포를 찾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점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는 신규 고객 창출과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을 이탈을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재구매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또한 다른 경쟁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서 예, 우리 고정 고객화를 시키는 것도 고객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한 일상적인 똑같은 상품의 구매에서 탈피해서 좀 더 향상된 상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고객들이 저희 매장에 이용할 때마다 좀 더 새롭고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는 것도 고객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촉진의 주요 목표는 우리 점포를 지역 상권에서 1등으로 만드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물론 그 순위를 매기는 것도
뭐 요즘 크게 의미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해당 지역 동일 유사 업종들 중에서는 우리 점포에 가장 내방하거나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 그것이 판매 촉진의 주요 목표고요. 또한 투자금의 조기 회수와 재투자를 지속화함으로 인해서 점포를 육성하는 것. 예. 그것도 판매 촉진의 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점포는 그 점포 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수익성을 실현하고 향상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련의 그 점포의 활동 뒤에는 뭐 앞뒤로 마케팅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어떤 개념적 정의는 우리 사장님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판매 활동하고 연계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시키게 하는 것들, 예. 꼭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또 이용한 상품을 다시 그 반복 구매를 통해서 만족감을 좀 극대화시켜서 우리 점포의 목표 이익을 달성하고 실현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케팅에는 뭐 여러 가지 전제돼야 될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적인 게 상품과 서비스겠죠. 예. 고객한테 제공돼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장소적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쉽게 용인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대비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가격 구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상품에는 좋은 가격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요. 좋은 가격은 싼 가격을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좋은 상품에는 정말 고객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좋은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판매 촉진이라든가 생산 과정,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그 상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구성원들의 역할,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그 많이 확보된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점포에 와서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게끔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 수립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략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 사업에 대한 그 설계 단계부터 운영, 그 다음에 그 운영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까지 연계돼서 그렇게 수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매 전략 수립의 핵심은요, 첫 번째 목표 설정이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상권에 들어갔을 때 동종 유사 업종들이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꼭 그 점포들을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들은 상당히 피곤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 점포가 이 상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선정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점포의 어떤 투자 규모라든가 점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의 조달의 규모를 측정을 해서 그 도달점을 어느 정도 선에 잡느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우리 점포에서는 투자 대비해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 그냥
특별히 그렇게 큰 수익 없이 그냥 일반적인 운영은 가능하겠다. 그러면 사업하는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높게 잡았을 때 뭐 한 4천이나 5천 정도 매출을 도달했을 때 내 안정적인 수익 외에 잉여 수익에 대해서 좀 더 그 수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투자 여력을 또 감안도 해보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연간 매출 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월간, 주간, 일일 해서 그 목표치들이 어느 정도 도달 가능한지 그리고 그 수익률 자체가 최초에 내가 투자했을 때 계획했던 회수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원활하게 회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 개척과 시장 참여인데요. 판매 지역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에 수요가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시장 조사라든가 수요 분석할 때 상당히 기초적인 거고 현재 수익률이나 어떤 매출 달성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자가 돼야만 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라는 것들은 사전에 어떤 시장 개척이나 시장 참여할 때 이미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설계가 되게 되면 이후에는 판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역 특성과 부합되게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체계화.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투자도 투자로서의 온전한 그 가치의 개념을 접근할 거냐, 비용으로 개념을 정립할 거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와 비용에 대한 개념은 물론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 비용을 적절하게 투입했을 경우에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결과치도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 고객들에 대한 어떤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전문화를 통해서 사업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떤 일정 주기별로 평가돼서 그 평가된 결과치에 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 판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10단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인 가격하고 기획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점포의 입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그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단계를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어떤 우리가 수익률이나 기대되는 매출 자체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포나 아니면 그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입지조사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넓은 범위에서 상권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조사된 내용하고 지금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소비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고객들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변화들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게 되면은 그런 개선 방안들은 그 시장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팅
신청을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기 점포의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점포의 입지 조건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또 우리 고객이 최초에 설정된 고객 대비했을 때 현재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장사가 안 되고 고객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연령대라든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템을 맞춰서 창업을 했는데 그 상권 내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이 변화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러려면 사전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아니면 상권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번 우리 상품이라든가 우리 점포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장님들께서는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어떤 고객들이 요구를 하는 어떤 상품에 대한 조사라든가 어떤 우리 점포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서너 개 항목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객들은 그 점포를 많이 이용하고 애착을 갖는 고객들은 진솔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참고로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에 적용을 시켜서 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누구한테? 사장님들한테 사실 필요한 거겠죠. 네 번째는 점포의 어떤 강점하고 약점을 진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조금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는 이런 게 상당히 강점인데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는 건 장점인데 단점이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구매 경쟁력에 따라서 그게 또 판매 가격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도출해서 제가 단적인 예는 들었지만 하나씩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것도 이제 사장님들께서 혼자 고민하면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 즉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우리 점포의 장점은 뭘까? 우리 점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객들한테 좀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객 관점에서 한번 같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과 상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판매 상품의 어떤 판매 동향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포가 취급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신규로 입점하는 점포들에 대한 어떤 동종 업종들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구성력이라든가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품질 거기에 또 부과되는 가격을 한 번쯤은 이렇게 일정 주기별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변화되는 우리가 늘상 취급하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고객들은 새로 이제 생긴 경쟁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저하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매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점포에 상당히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현재 선호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갖고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은 더 촉진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적극적인 이제 판촉 활동으로 고객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용과 투자의 어떤 그 경계선상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비용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투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포 활동을 위해서 점포의 매출 증진이라든가 점포의 어떤 개선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그냥 없어지는 비용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판매 촉진 활동에 사용되는 돈은 비용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그 투자가 새로운 고객이라든가 그 고객들로 인해서 상품의 어떤 판매랑 연계돼서 그게 결국은 우리 점포의 수익률을 개선시키는 사항으로 그렇게 연계돼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판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뭐 고전적으로 하는 뭐 손쉬운 어떤 그 고객들이 인지하기 쉬운 뭐 그런 판촉 행위에서부터 요즘은 거의 이제 SNS를 통해서 실현되는 그런 판촉들, 그런 것들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그 점포에서의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진열 상태,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점포에서 이제 그 상품들에 대한 어떤 진열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선입 선출에 따른 어떤 기간 보유 상품에 대해서 과감히 어떤 정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비교가 가능한 그 상품들을 진열을 해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힌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고객들한테 내가 보유한 상품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서 그게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서 판매랑 연계될 수 있는 방안하고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점포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상품 진열 상태를 한번 바꿔주고 변화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 스스로 하기 힘들다라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그 점포를 한번 리코디네이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점포 운영 3요소 중에서 저희가 이제 MSC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점포의 청결 상태, 상당히 중요하겠죠.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또 음식을 만드는 공간에 대한 청결, 또 일반 그 리테일 쪽으로 이제 그 상품을 도소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품에 대한 어떤 진열 상태라든가 상품을 좀 효과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어떤 어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일정 주기로 필요하면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이 점포의 어떤 그 정리정돈이라든가 청결 상태는 저희 점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기본적인 요소가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그 시장 조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점포에서 한 걸음 뛰시기도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점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자체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상품을 구매해가는 고객들이, 뭐 고객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사장님들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사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자기 점포에 대한 점포 주변에 대한 어떤 상권, 그 다음에 그 상권 내에 있는 점포들에 대한 변화들을 한 번쯤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좋은 점들은 또 우리 점포에 접목이 가능한 접목을 하고, 또 거기서 배워올 수 있는 것들은 배워서, 고객들한테 그 제공되는 서비스에 포함이 된다라면은, 고객들은 이 점포는 항상 무언가 이 점포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좀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객들은 쉽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바쁘시더라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자기 주변 상권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기타 그 타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규모화 되는 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변화를 파악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과 연동이 되냐면은 어떤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조사는 단순히 어느 그 경쟁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을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가 소비자들의 니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외부 환경 변화는 점포가 그 생존할 수 있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결정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면은 위기가 쉽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항상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사장님들이 굉장히 어떤 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거와 직결될 수도 있지만은, 사업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죠? 고객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게 맞고요. 시장의 변화에 같이 올라타야 점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는 그 경쟁력 조사하고 앞단의 시장 조사하고는 같이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점포의 매출 하락 원인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외부적인 문제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하고 또 출현하는 경쟁점들, 그 경쟁점들 사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성이 일반화되는 경우가 있고 내 경쟁력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행사라든가 또 경쟁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방법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행사라는 것은 판매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오시는 고객들만 상대할 뿐만이 아니고 그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의 어떤 모색과 또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간단히 참고사항으로 매출 활성화를 위한 판매 촉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마케팅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는데 브랜드를 형성시키고 촉진시키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제 재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벼운 내용으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름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께서도 어떤 점포의 이름을 좀 새로 만들고 하고 싶다. 그래서 점포 개발 10개명 그러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뭐 한 10가지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포명은 누구나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아이템하고 동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점포 이름을 진다든가 뭐 우리가 흔히 발음이나 아니면 기억하기 좀 어려운 좀 너무 고상하거나 너무 난해한 표현을 쓰게 되면은
사실 점포 이름으로서 좀 매력도가 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취급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사업 내용이 점포 이름하고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포명을 좀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좀 강한 인상을 좀 줄 수 있는 것들. 예. 여기서 시청각이라고 하는 건 보고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는 점포에 가더라도 예, 좀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지나는 고객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음향적인 그런 효과 같은 것들,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하는 주 소비자가 어느 층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템이 또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템과 그 이용하는 고객을 좀 구분해서 좀 점포 이름하고 부합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우리 사장님들도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익히 보아온 사실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무언가 튄다. 예. 근데 그 튀는 점포들 치고 그렇게 뭐 오래 가거나 경쟁력이 있는 점포들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입지 특성이라든가 주변 상점들하고 좀 조화를 이루면서 좀 차별화를 주는 게 중요하지, 너무 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입지 내에서 그 점포 업종 추첨할 때도 너무 그 해당 상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랑 별개의 아이템들이 들어가면은 예, 사실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예,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되 유행 용어나 어떤 그 기호, 그 다음에 좀 저속한 표현, 예, 이런 것들,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예, 좀 피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가게 이름이 예, 광고 효과랑 연계돼서 내 점포 운영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예, 그냥 좋다고 막 갖다 붙이거나 쓰시면은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표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예,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에 상표라든가 상호명을 쓰실 때는 이후에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예, 가급적이면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성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든가 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내용물이라든가 그 이름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표나 점포명을 잘 활용해서 점포에서 이제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포장 패키지라든가 유니폼하고 같이 이렇게 잘 매칭되게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뭐 간판 설치에 대한 또 10가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예, 제가 중요한 사항 한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업종과 매장 분위기에 잘 맞는 네이밍을 선택을 해서 예,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연계돼서 우리 점포의 얼굴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 다음에 간판은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예,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통상 점포가 활성화되고 굉장히 바쁜 점포들은 의외로 예, 그런 관리가 잘 되죠. 근데 장사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은데 간판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간판이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간판이 관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제가 그 마케팅과 관련해서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예, 중요한 내용들만 예, 물론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예, 깊이 있는 이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주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좀 더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데에 의미를 좀 두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그 새로운 도약과 어떤 새로운 시작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 용기는 예, 도전과 또 모험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모험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기 위해서 그 진정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감의 기본 전제는 훈련되고 학습되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시기 위해서 기존의 굉장히 좋은 경험과 예, 훌륭하신 그런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장 환경에 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학습과 새로운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예, 긍정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